걷기 중독자의 지구일주입니다. 방금 저는 402번 버스를 타고 와서 남산 힐튼 호텔 정류장에 내렸어요. 저기 앞에 보이는 신호등을 건너갈게요. 그리고 신호등을 한 번 더 건너갈 거예요. 힐튼 호텔은 지금 재개발 공사 중이네요. 네, 오늘 걷는 길은 남산공원 입구에서 시작합니다. 남산공원에서 시작해 남산 북측순환로를 지나 저의 충무로 최애 맛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남산골 한옥마을까지 걷는 코스로 서울 중심을 가로질러 가는 산책을 합니다. 오늘도 같이 걸어요. 한양도성 성곽길을 따라 올라갈까요? 한양도성은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산을 따라 성곽을 쌓았고 각각의 산 밑에 대문을 내서 사대문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중 남산도성은 남산 정상을 중심으로 숭례문에서 장충체육관까지 능선을 잇는 성곽입니다. 앞으로는 남산타워와 성곽길이, 왼쪽으로는 고층 빌딩과 산, 하늘이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백번광장에는 곳곳에 소풍 나온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네요. 수쿠령의 계절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며 파도처럼 물결치는 모습에 마음이 평온해져요. 백번광장을 지나면 안중근 의사 광장이 나옵니다. 기념관 앞에는 안중근 의사가 생전에 남긴 말씀들을 새긴 비석공원이 있는데 비석의 크기가 인상적이네요. 광장의 왼쪽에는 서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가 있습니다. 조형물 중 3명은 한국, 중국, 필리핀 소녀를 상징하고 다른 한 명은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림비가 자리한 곳 일대는 1925년 일제가 조선 지배의 상징으로 서울의 남산중턱에 세운 조선신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참 파란만장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죠. 한양도성 유적전시관도 들러볼까요? 야외전시장은 2009년 남산지형 되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한양도성의 유적이 실제로 발굴된 곳입니다. 보통 사진과 영상이나 축소된 조형물로 전시하는 형태인데 여기는 발굴된 유적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네요.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겹겹이 쌓은 성돌인데요. 성돌의 형태에 따라 축조 시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600년이 넘은 성돌도 있다고 해요. 저 아크릴통은 한양도성을 만들 때 설치한 나무 기둥 흔적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땅에 묻혀 있었는데도 그런 흔적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계단을 올라 데크길을 걷다 보면 오른쪽에 돌이 무더기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조선신궁을 조성했을 때 사용된 축대돌, 계단석과 확돌, 조선시대 성돌로 추정된다고 해요. 남산타워가 바로 눈앞에 가까이 보입니다. 성돌에는 성을 쌓는 일과 관련된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걸 각자성석이라고 한답니다. 축성 구간, 축성을 담당한 지방의 이름, 공사 책임자와 석공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글자가 달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거 같죠? 방공호는 들어갈 수는 없고 입구만 볼 수 있어요. 성곽 이쪽에는 한양도선 남산구간이 파괴된 주범인 조선신궁터가 있어요. 조선신궁 배전터는 일반인들이 참배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조선신궁을 짓기 위해서 남산의 한양도성 성벽이 파괴된 거죠. 아픈 역사지만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바라봐야겠습니다. 이제 야외전시관 왼쪽 끝에서 좌회전해서 남산 북측순환로 방향으로 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산책로 방향 입구가 나와요. 저기 앞에 차가 다니는 왼쪽 길로 조금만 내려가면 케이블카 탑승장과 남산 돈가스 거리, 그리고 명동으로 내려가는 길도 나오죠. 남산 케이블카 입구 쉼터에서 국립극장 앞 입구까지 3.4km 거리의 북측순환로는 경사가 만만해서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산책할 수 있어요. 차도 다니지 않는 오로지 사람만을 위한 길이라 안전하게 걸을 수 있죠. 입구에서 조금만 걸으면 오른쪽으로 멋진 한옥 건물 목멱삼방이 나옵니다. 비빔밥으로 유명하지만 야외 테이블에서 그냥 차 한잔 마셔도 좋죠. 봄에는 하얀 벚꽃 천장을 보며 걷고, 여름에는 초록 그늘로 시원하게, 가을에는 빨간 단풍으로, 겨울에는 흰 눈으로 물들죠. 최근에는 러닝 명소로 사랑받고 있어서 러닝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남산 한가운데 중국 총나라 재상 제갈량을 모시는 신당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죠. 전망대에 잠깐 서서 고층 빌딩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삿봉우리들을 감상합니다. 최근 새롭게 조성된 북측 숲길은 북측 순환로에서 출발해 남산 정상까지 오르내릴 수 있는 데크 계단으로 이전에 1시간 정도 소요되던 길을 약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해요. 북측 순환로를 걸을 땐 하늘을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최고는 봄에 하얀 벚꽃비가 내릴 때예요. 작지만 예쁘게 조성된 야외 정원은 포토스팟이 되죠. 중간중간에 쉼터와 화장실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놀멍실멍 걸으면 1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북측 순환로에는 남산타워 가는 길, 장춘단공원 가는 길, 동국대학교 후문길, 필동길, 이휘영 기념관 가는 길 등의 작은 샛길들이 가지처럼 뻗어 있어요. 저는 필동으로 내려갑니다. 오늘의 점심은 저의 최애 맛집 중 하나인 필동면옥입니다. 저는 이쪽에 오면 빠지지 않고 들리는데 평양냉면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곳이죠. 처음에는 밍밍한 듯 하지만 먹을수록 은은한 감칠맛이 도는 육수와 메밀면의 조화가 중독성 있는 곳입니다.
만두도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한 평양 스타일로 맛이 좋습니다. 점심을 배부르게 먹고 발걸음을 옮긴 곳은 남산골 한옥마을입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방금 전과는 다른 확 트인 전경이 펼쳐지네요. 남산골 한옥마을은 외국인들이 꼭 방문하는 필수 관광지이자 우리에게는 가까우면서도 잊고 지내게 되는 서울 도심의 정원 같은 곳이죠. 수도방위 사령부 이전 후에 서울에 있는 사대가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의 집 5채의 전통가옥을 옮긴 뒤 남산골 한옥마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풍 나온 어린이들, 산책 나온 사람들도 많지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진짜 많네요. 이게 한옥의 매력이죠. 사박사박 흙길 밟는 소리에 하늘과 맞닿은 처마 끝을 보고 있으면 눈과 귀가 저절로 편안해지면서 치유받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한옥의 매력이죠. 한옥 담장 사이 골목을 걷는 느낌이 참 좋아요. 타임슬립한 느낌으로 걸어봅니다. 까치까지 울어주니까 더 느낌 있네요. 여기선 사대부 가옥부터 서민가옥, 전통 정원까지 옛날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한옥마당을 걸어보고 마루에 걸터앉아 지붕과 마루, 처마와 하늘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나 남산이 가까이 보여서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도 좋습니다. 우물 안에 각 나라의 돈이 가득하군요.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음악 소리까지 들리니 더 좋은데요. 검은고일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옥마을에 있는 집 5채 가운데 3채가 친일파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정 기준을 가옥에 갖추어 놓고 본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의 집이 관광 명소가 되는 일은 참 씁쓸합니다. 남산을 배경으로 한 천우각과 청학지는 한옥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계곡 옆의 자리에서 여름철 피서를 겸한 놀이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정원도 예쁘게 잘 조성되어 있죠. 계절이 바뀌고 있네요. 초록이 옅어지고 조금씩 빨갛게 노랗게 물들고 있는 잎들도 보입니다. 오늘 또 끝? 오늘도 걷고 내일 또 걷습니다. 다음 걷기 여정도 함께 걸어주세요.